안녕하십니까. 사랑, 대화가 필요해. 음, 연애와 소통. 네, 그 세 번째 소주제, 연인 사이의 소통은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연인 간의 만남은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함부로 헤집고 다녀서는 곤란합니다. 영국의 댄스 퍼포먼스 그룹 DV8 피지컬 시어터 2000년 무대 공연을 2004년 로이드 뉴슨이 영화한 댄스물 The Cost of Living에는 세 쌍의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쌍은 둘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쌍은 둘 사이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쌍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원만합니다. 세 번째 쌍이 되겠죠. 세 번째 쌍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원만합니다. 대사 없이 춤으로만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원만한 관계를 표현하는 소도구가 훌라후프이고요. 세 번째 쌍의 여자는 훌라후프를 허리에 두르고 춤을 춥니다. 섣불리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그 훌라후프에 의해 전부 내쫓김을 당하죠. 훌라후프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존중하고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남자에게 비로소 관계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제 남자는 여자의 훌라후프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자가 훌라후프 공간을 아주 치워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 연인과의 간의 만남은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연인으로서 타인의 공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함부로 헤집고 다녀서는 곤란합니다. 연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의 타인으로서의 연인의 그 공간을 함부로 헤집고 다녀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연인이 자기라는 관념을 지키기 위해 담장을 너무 높게 쌓아 올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말이죠. 김윤아가 2001년 발표한 노래 담의 시작 부분 가사입니다. 우리 사이엔 낮은 담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가닿지 않아요. 내가 말하려 했던 것들을 당신이 들었더라면, 당신이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김윤아는 2001년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도 부르는데요. 담이라는 이 노래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사운드 트랙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담이 훨씬 영화 내용에 가까운 가사입니다. 2001년 허진호 감독이 만든 영화 봄날은 간다는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남녀 관계의 핵심적인 문제 영역을 건드립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이죠. 특히 인간에 대한 예의와 관련된 소통의 문제입니다. 더 코스트 오브 리빙에서 훌라후프가 했던 역할을 봄날은 간다에서는 양산이 합니다. 낡은 앨범에 보관되어 있던 할머니 젊었을 때 흑백 사진에도 등장하는 양산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개나리 꽃 그늘에도 등장하고요.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등장합니다. 양산은 여자들이 햇빛을 피하고자 쓰는 도구이죠.
여자들이 양산을 펼침으로써 가부장제가 지배적이었던 이 땅에서 온전히 여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예, 나는 양산이라는 이 도구를 풍속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는 30대 이혼한 여자가 연애라는 관계와 결혼이라는 제도의 굴레로부터 자신이 확보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혼 후 옆구리가 서늘했던 은수에게 풋풋한 연하의 남자 상우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썸을 타기 시작하고요.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집안에 여자가 필요했던 상우 쪽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당연히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큰 은수는 망설이게 되죠. 솔직히 은수 입장에서 보면 상우의 결혼 조건은 바닥입니다. 경제력이나 장래성, 무엇 하나 변변한 게 없죠.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면 집안에 들어앉아 호라비인 시아버지와 치매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합니다. 반면에 상우 입장에서 보면 은수는 연상의 이혼녀일 뿐이겠죠.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할 때 안타깝게도 소통은 먹통입니다. 상우는 내가 라면으로 보여 라거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따위의 말만 합니다. 한번 결혼했다 이혼한 은수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은수는 조건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다른 남자도 만나고 이리저리 헷갈려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열어놓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 두 남녀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헤어진 지 한참 후 은수는 용기를 내어 상우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치매에 좋다는 선인장을 들고 약속 장소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우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인장을 받으며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은 했어야죠. 다시 헤어질 때까지 상우는 은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연애가 결혼으로 진행할 수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다시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소통이겠죠. 영화 봄날은 간다의 마지막 장면은 보리밭에서 득도하는 상우의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 남자의 성장 영화였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공간을 헤집고 다니다가 침묵으로 득도하는 게 성장이라면 21세기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남녀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징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진단 검사용 영화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로서는 보기 괴로운 영화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작가 앙리 피에르 로세가 1953년에 출판한 원작을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1962년 영화화한 쥬렌 짐을 되짚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에, 쥬렌 짐은 또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런 문제 의식의 영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주된 짐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